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주가증권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여러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과 무려 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까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결과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순탄한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폭락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장이 왔어요. 제가 바닥을 찍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현금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약간은 경계를 해야 되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댓글이 참 좀 그래요. 네, 제가 댓글을 실시간으로는 확인 못해도 좀 자주 확인하거든요. 제가 댓글을 못 단다 뿐이지 조금 자주 보는 편입니다. 어차피 뭐 카카오톡 문자 보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제 폰에 알람으로 오니까. 근데 여러 가지 댓글 중에 제가 하나하나 반박하는 건 좀 그런데 이게 참 좀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다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붙여놔 봤습니다. 그 어떤 분이 유가가 상승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돌아가지 않고 항공 등 원유 수요가 없는데 유가 상승은 오히려 항공사나 기업들의 독이 됩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게 저는 항상 좋아요와 그 하트를 누릅니다. 근데 지금 좋아요가 2개죠. 그럼 다른 분이 하나 눌렀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 댓글 단 거는 단적인 면이긴 해요. 재고가 피포잖아, 피포. 피포랑 리포 2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건데, 자,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에 안 좋은데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잘 읽어보세요. 이 팬데믹이 발생했어요. 현재 맞죠? 글로벌 수요가 감소합니다. 보면 폐쇄주의로 전환하고 있고 공장이 중단되죠. 이게 자가격리나 사람들이 모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요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원유 치킨 게임이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이 2개가 중첩된 거죠. 이번에 정말 역대급 수직 하강을 한 이유가 이 2가지 크나큰 악재가 겹쳐버린 겁니다. 자, 원유 치킨 게임을 시작하겠다라고 사우디랑 러시아가 으름장을 놨어요. 공급이 상승하겠죠. 자, 수요가 줄고 공급이 오릅니다.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진짜 역으로 2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거죠. 산유국이 아닌 한국에는 호재인가를 보시고요. 자, 미 셰일 업계가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 미 셰일 업계는 손익분기가 40에서 50달러 사이래요. 여러 가지 뭐 제조 공정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해서 이제 40에서 50불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WTI 유가 선물은 26달러입니다. 손해죠, 아직. 이게 상승한 거예요. 20달러가 깨졌었어요. 자, 그러면 미 셰일 업계가 정크본드 파산 위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데 미 연준이 BBB- 정크 채권을 매입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상세히 알아봤죠. 자, 그러면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뇌관이 터져서 드르륵 터지겠죠. 나비 효과로. 자, 그러면 금융위기는 한국에 영향을 크게 주겠죠. 자,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사실 뭐 지엽적으로 본 거긴 한데 이게 큰 뇌관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안정이 되면 금융위기의 뇌관 하나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자, 유가가 상승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의미가 없나요? 예, 의미가 없나요? 있으신 분? 그리고 동의하시는 분들 의미가 없나요, 이게? 방금 뭐죠? 유가가 안정되면 금융위기의 뇌관 하나가 해결됩니다. 자, 팬데믹이 해결되거나 유가 치킨 게임이 안정이 되거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 약간 완화되고 있죠. 그리고 팬데믹도 현재는 그냥 잠정적으로 완화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다 해결되어 버리면 진짜 유가는 폭등할 거예요. 폭등할 겁니다. 자, 그리고 유가는요, 선물로 매입합니다.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 충전하듯이 항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 두바이나 사우디, 뭐 이란 이런 데 가서 기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 때 선물로 매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해도 점진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적인 면만 보면
산유국이 아닌 한국은 유가가 싸면 쌀수록 좋죠. 수요만 받쳐준다면. 유가가 상승하면, 자, 정말 도움이 안 되나요? 자, 그리고 양적 완화랑 여신이 때 아닌 용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그럼 제가 한 개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걸 누르세요. 예. 여기 보면, 인베스토피디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퀀티테이티브 이징, 이게 QE입니다. QE. 뭐 다 영어니까 그냥 제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정의가 있어요. 이 중에 정의를 보시면 purchase longer te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좀 더 긴 securities 채권입니다. 이거를 산다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 longer term의 security를 산다. 이게 QE다. 근데 지금은 RP를 사기 때문에 이거는 양적 완화라 볼 수 없다. 예, 좋아요. 목적은 in order to. 예, 이거 고등학교 시간에 나오죠. 예, 돈의 공급을 늘리는 거다. 그 다음에 대출을 장려하는 거다. 그리고 투자를 장려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 뭐 QE를 실행하려면 블라블라 뭐 돈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정부 채권을 사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들을 사고, 그 다음에 그 금리를 approach zero, 야, 0으로 수렴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양적 완화를 정의된 것은 여기서 longer term securit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때까지 언론에 보시면 사실상 양적 완화로 계속 얘기했어요. 예, 사실상 양적 완화. 예, 한국판 양적 완화, 사실상 양적 완화. 예, 사실상 양적 완화, 사실상 양적 완화. 예,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 뭐 양적 완화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핏대를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파산할 수 있는 기업의 채권, 지금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안 돌아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판입니다. 근데 채권을 발행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팔고 있고. 자, 그럼 기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기업이 금융위기가 도래하면 파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 양적 완화는 대차 대조표를 늘리면서 막 자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자산을 매입하는 건데 그거는 좀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양적 완화를 친다면 이거는 사람들이 뒤져나가기 직전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차 대조표 확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파산 직전에 기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급한 불 끄기나 투심 회복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지금? 지금 투심이 박살이 나서 폭락하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다들 마음이 좀 안정됐죠. 많이 상승했고 또 시기 적절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보고 있을 타이밍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급한 불 잘 끈 거 아닌가요?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그게 여신이니 양적 완화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속이 목적을 달성했어요. 예. 더군다나 저점부터 시작하면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V 스파이크에 준하는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양적 완화라는 이 의미가 증시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왔어요. 이게 거품이고 아니고 단기 상승이고 아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일 당장 시초가에 팔면 다 수익 본 거잖아요. 바닥부터 샀으면.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없어요. 결국에는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투자를 적절히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예, 공자할 맹자할 마치 그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탁자에 앉아서 부채나 붙이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제가 영상 예전에 붙여놓은 거 아시죠? 이 금융위기 사태가 지나가면 그 실제 투자를 했냐 안 했냐로 나뉘는 겁니다. 결국. 자,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0.3조 정도 상회했죠. 그러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 이렇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매동을 보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지금 이틀 연속으로 팔고 있어요. 지금 동학개미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런 거 아시죠? 후후 게임을 시작하지. 예, 약간 진짜 여기서부터는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별 생각 없으면 뭐 말릴 필요 없는데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샀으니까 외국인이 바둑돌 하나 놨습니다. 지금 탁 놨어요. 이수가 뭐게? 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부터 이렇게 쭉 살까요?
진짜? 아니면 다시 내일부터 팔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후후 게임을 시작하지 이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2020년 3월 12일에 삼성전자 장중 5만원 붕괴. 외국인은 5천억 팔아치웠다. 5만원 붕괴했어요. 자, 오늘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장중 5만원 돌파. 같은 5만원 다른 느낌이죠. 예. 한 달 정도 걸렸네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같은 5만원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하락할 때 5만원에 탁 산 사람. 자, 5만원 이선이에요. 5만원. 하락할 때 이때 산 사람. 쭉 떨어졌다가 이러고 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그럼 이 5만원이랑 이 5만원은 같습니다. 근데 이때 사는 5만원이랑 이때 산 5만원은 천지 차이예요. 같은 5만원인데 주식이라는 게 살아 움직인다는 게 5만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명이 5만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생각이 다릅니다. 한 명은 편안하고 한 명은 불안해요. 예, 이때 산 사람들은 약간 편안해졌죠. 본전이네. 이 사람은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뭐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여기 산 사람 이 겨우 본전 왔다 탈출. 지금은 아이고 오르겠지 하고 산. 그러니까 같은 5만 원인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식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측도 불가능하고 집단 심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럼 삼성전자가 오르냐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불트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트랩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대로 순탄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폭락하지는 않겠죠, 여기서. 폭락이 오긴 쉽지 않습니다. 폭락이 오긴 쉽지 않은데,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느냐, 또 그건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 마세요. 저는 왠지 좀 그렇습니다. 경계를 좀 극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증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시되 불트랩을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불트랩. 어제 했던 말인데 매미는 여름을 즐깁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콧노래 소리가 계속 지금 제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콧노래 부르고 있어요.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예탁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이게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콧노래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어허허 좋아 신용으로 다시 사고 저 춤에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제가 어제 공매도 잔고가 튀는 걸 봤었는데 그 시청자 한 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공매도 잔고 금액을 봤더라고요. 공매도 잔고로 바꿨습니다. 이러면 말이 되죠. 이제 이 그 블락들이 발생하고 지금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었고 여기서 보시면 신용이 늘고 있어요. 지금 신용 잔고가 늘고 있는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아요. 확실히 제가 이 셀트리온 같은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신라젠, 셀트리온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강성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가타부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좋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 칭찬해 줍니다. 그분들이. 아하, 이 사람 잘 보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약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와서 네가 뭘 아냐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난감합니다. 이건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안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되게 막 근거 없는 전망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이 좀 애물단지네요, 저한테. 그냥 안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일단은 지금, 할 말을 잊어버렸네. 지금 현재는 블락딜의 충격은 오늘까지일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난번하고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블락딜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블락딜은 없을 거고, 그 언아웃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오늘 뭐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아무튼 일단 블락딜의 악재는 오늘까지 반영됐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정치 테마 대목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크죠. 근데 변동성이 약간 즐거운 변동성이 있습니다. 거의 하방 경직성이 있고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딱히 가타부터 할 게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계속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변동성이 커지면 이걸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이런 거를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장표를 계속 보는 거고요. 증시가 계속 상승하면 제 단기 테마의 수익 실현할 겁니다.
매수 피날레가 발생하면 조금씩 익절하기 시작할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게 이기는 겁니다, 결국엔. 자, 증시 하락했을 때는, 이거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하락이 시작되면 그냥 가만히 지켜본다는 거예요. 예, 일단 지켜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는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악재 호재 체크해 보시고, 발생한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9일까지 다가오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증시 안정 자금도 이제 9일부터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 마지막부터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장중 루머는 계속 조심하세요. 그리고 부탁인데 싸우지 마세요. 제가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매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지금 증시가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되게 저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제가 마치 이 때를 잘 타가지고 막 좀 이슈몰이를 하면서 어그로를 끌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저는 시청자분들이 좀 천천히 계속 유입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선하시고 막 차트 켜놓고 막 여기서 급등하니 떨어지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식 올라요 안 올라요 이런 분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뉴스가 뭐가 나오고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채권은 어떻고 저떻고 M1 통화량 발행량이 어떻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정도면 그렇게 막 단기 급등주 이 종목 올라요 떨어져요 정도의 수준인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들 굉장한 수준의 그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팩트 위주로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증시가 유입이 많이 되면서 약간 분탕 치시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웬만하면 네거티브한 글을 쓰셔도 댓글 다 달고요. 그분들에게 그 따뜻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터넷만 오면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저랑 댓글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저랑 댓글 주고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긴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저랑 얘기하시면 되고 시청자분들끼리 분쟁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적인 토론은 집단지성에 꽂히니까 저는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분탕 댓글이나 분쟁 발견 시에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의미 없는 루머, 근거 없는 주장, 이거 상승한다, 폭락한다, 허위 분위기 조장, 어떠해서 어떠하다 이런 거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수 달아주시는 댓글인데 제 손으로 지우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진짜입니다. 댓글 쓴다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잠을 덜 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댓글을 다 달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마움이에요. 고마움 저는. 하지만 최근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제 채널에서 이상한 얘기가 도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서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ETF 몰리는 개미들 과감한 거꾸로 베팅.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하락된 레버리지, 오를 땐 인버스. 되게 웃기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지 않나요? 이게 맞지 않나요? 자, 증시라는 건 하락하면 오르고요. 오르면 떨어집니다. 맞죠? 그러면 하락되는 레버리지를 사서 오를 때 팔고요. 오를 때 인버스를 점점 사서 이 하락을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이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우려 커지는 파생형 쏠림. 자,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던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지수 펀드 시장으로 급속히 몰려가고 이거 개소리죠. 개소리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잠깐 파생 사고 있다고 여기 급속히 몰려가고 있다라고 호도할 건 아니에요. 이 덕에 국내 ETF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 이것도 웃기죠. 유례없는 호황이래요. 단기간 많은 자금이 쏠리고 있고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지수 상승률의 2배 얘기하고 있고 쭉 초보 개미가 대거 몰린 이것도 약간 보이시죠? 왜 이 ETF를 사고 있는 사람들이 초보 개미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초보 개미는 인버스 안 살 것 같습니다. 초보 개미는 인버스랑 레버리지 안 살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사고 있죠. 이게 뭔지는 알겠어요. 초보인데.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점 맞죠? 예, 맞죠. 이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계속 부각되고 있네요, 이제. 레버리지형 ETF는 시장의 긍정적인 충격으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기초자산 가치보다 레버리지 ETF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예, 맞는 말이죠. 예. 언제부터 지들이 개미를 걱정해줬다고. 자, 그리고 금감원 증시개미의 경고, 묻지마 투자, 빚내서 투자 위험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예, 금감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죠, 갑자기? 금감원인데? 금감원은 정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예,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금감원이 왜 갑자기 개미한테 경고를 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개미를 챙겨줬다고 또. 금감원은 개미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금감원은 과연 개미 편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금감원은 개미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인 기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금융감독원이 팬데믹 이후에 급증하는 개인 투자자들, 예, 맞죠? 예, 투자 자제령을 내렸다. 뭐죠? 예, 왜 명령을 하죠? 자, 금감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을 때 뭐가 다르죠? 리먼 브로더스 그 투매 때부터 상승까지 똑같습니다. 움직임이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주식시장 변동성 보면 똑같습니다. 뭐 그 혹자가 말하는 뭐 양적 완화가 다르다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분 나쁜 기사입니다. 지금 급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예,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지난 1월 6조 3천억 불과했던 개인 투자의 순매수는 3월 12조 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예, 사실이죠. 누리꾼들 사이에서 동학개미 운동의 신조, 이거 누리꾼들이 만든 건가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언론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언론이 만든 프레임. 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 금감원은 팬데믹 사태로 과거 높은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출을 이용한 주식 투자 등은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예, 웃기네요. 금감원 언제부터 이랬다. 웃기네요, 진짜. 웃기네요. 대답도 똑바로 안 해주면서 물어보면. 예, 과거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언제부터 금감원이 이렇게 투자의 천재가 됐죠? 예, 개미 투자자를 너무 무시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를 대놓고 무시하는 기사라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예. 아울러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맞죠? 이건 맞죠? 예, 맞아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해. 가이드까지 해주네요. 예. 당신들은 분산 투자 하나요? 금감원? 예. 월급 받고 있으면서. 앞서 금융위도 지난 2일 과열 영상을 띠는 주식시장을 빚을 내서 하는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이거 맞죠? 자, 근데 얼마 전에 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에 소속돼 있습니다.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행렬에 관해 자기 돈을 가지고 길게 보고 하는 것은 고맙다면서, 예, 금융회사들 향해서는 뭐 기관 투자, 얼마 전에 개인 투자한테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음표가 머리에 한 333개는 뜨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작전주 증시 조작, 무차익 공매도, 업택률 위반이나 좀 잡으시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고 있으면서. 진짜 개인 투자자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지금 이제 투자하는 개미들한테 뭐 니네 신중한 투자 좀 해라 라고 누가 누굴 훈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3억, 4억, 5억치 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당신들보다 그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누가 누굴 충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폭락의 기회다.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는 엄마 아빠들이란 기사가 있는데요. 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예, 보시라고 넣은 기사예요. 되게 좋은 기사라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들은 팔고 아마추어는 주식을 사고 있다. 이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공황은 프로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예, 금융위기가 완다. 그 경제위기가 온다 했을 때 폭락하는 거는요, 개인 투자자가 만드는 폭락이 아닙니다. 예, 이거를 비꼬고 있네요, 외신들이. 예, 결국에는 프로들이 만들고 있어요. 외국인이 투매를 해서 폭락시키는 거지. 예. 아무튼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개미들 역시 주가가 낮아진 틈을 타 펀드를 통해 주식을 활발하게 매수하고 있다. 예, 똑같죠. 예, 그 미제개미라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지식 수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대주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하면 오 미국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 공부한 거 똑같고요. 오히려 수학 우리가 더 잘하고요.
예, 컴퓨터 프로그램 더 잘하고요. 그래요. 자, 3월 한 달 동안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수는 전년 동기 대비 6배 증가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 투자가 맞건 틀리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게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 같은 경우에 10년, 20년 뒤를 보는 거죠.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는 예, 잠깐만요. 20년 뒤면 경제 위기가 한 두 번은 더 오겠는데. 10년 주기설이니까. 아무튼 예. 한 달 동안 외화증권 예탁 결제 주식 매수 건수는 약 19만 1000건, 매수 금액은 8조 9천억, 거의 9조죠. 예, 지금 미제 주식을 많이 사고 있네요. 전문가들, 예, 이거 개소리죠. 자, 존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이분 요즘 유명하네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거나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일찌감치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길러줄 수 있다.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땐 그냥 사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코 찔찔 흘리는 애기들이 주식 계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대학생쯤 되면 몰라. 예. 장기적으로 아이가 커서 일정한 배당 수익을 받고 시세 차익을 누린다면 효과적인 자산 운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건 맞는 말이죠. 예. 저도 똑같습니다. 예, 외신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이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예, 지금 현재 팬데믹의 낙관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크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상승률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예, 상승률이 제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도 상승세가 제한되다가 갑자기 뇌관이 하나 터져버렸어요.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 대구의 신천지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티미즘이 굉장히 조금 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뇌관이 터질지 몰라요. 자, 빅 오펙 플러스 오일 아웃컷 디펜드 온, 예, 이게 지금 그 오펙 플러스가 얘기하는 게 야, 감산도 감산이고 증산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건데 미국 니네도 참여해야 된다.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도 우리만 뭐 오펙 플러스만 그런 걸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 그 산유량을 보니까 역대 최대로 찍어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좀 당황한 겁니다. 당황잼. 예. 오 잠깐만 야 니네는 약간 이런 거예요. 골드가 2012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답니다. 예, 지금 현재 금융 위험 자산도 상승하고 금융 세이프티 헤븐도 상승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좀 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금 아주 그냥 인텐시브 그러니까 약간 좀 강도 높은 케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좀 괜찮아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예. 아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국가 수장이신데 흔들립니다 이러면 영국이. 영국이 뭐 진짜 형편없는 나라도 아니고. 자, 페드가 예, EM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죠. 신흥국에 대한 완화를 하고 있다. 그건데요. 이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600만 달러 지금 레포 라인을 스퀴즈 무브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시면 인도네시아에 그냥 지금 그 달러를 융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웃겼습니다. 예,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랍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본 다음이 중국 다음 일본 다음 인도네시아란 말인가? 예, 한국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예, 우리랑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리고 제가 미중 무역 분쟁 영상 올린 걸 보시면 인도네시아는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습니다. 전망치가. 자, 내신입니다. 개미들 반토막난 유가에 1조를 베팅했다. 예. 또 비꼬고 있죠. 예, 지금 비꼬고 있죠. 얼마 전에는 유가 바닥일 때 베팅한다고 놀리더니 지금 베팅하신 분들 다 수익입니다. 수익이에요. 자, 삼성, LG전자 1분기 선방했지만 이라는 이상한 기사를 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랑 LG전자에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익명을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익명 블라블라 하면 그냥 개소리입니다. 무슨 개소리예요. 1분기 실적에는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선방이라는 표현은 다소 부적절하다. 아니 대체 어떤 그러니까 그 A라는 회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A 회사 관계자 익명에 대체 누가 자기 회사를 저렇게 얘기하죠? 예, 누가 자기 회사를 외부에다가 저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도 관련 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의 어떤 기자가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민이 독도는 일본 땅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좀 그래요. 물가가 1300배, 이거 뭐 짐바브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랑. 자, 국가 부도 남일이냐, 한국도 어느새 나랏빛이 1700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 정권 때 1000조였는데 지금 1700조가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저는 뭐 정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판단하고 싶은 것일 뿐이지 정치적인 견해는 없습니다. 1700조 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이게 언젠가는 뇌관이 될 거예요. 이게 현재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이 늘어날 겁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서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많이 벌면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럼 다 세금입니다, 결국엔. 자, 거래소 괴리율 큰 원유 등 ETN 종목 거래 정지 예고. 이거를 붙여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괴리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사면 나중에 횡보를 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이상한 얘기가 도는데요. 그거 제가 ETF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게 과연 진실인지 개소리인지를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속단할 수 없는데 개소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직으로 비교해보고 있어요. 횡보를 했을 때랑 상승 하락했을 때 고점 대비 저점 대비 가격 다 비교해보고 있는데 정말 개소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누굴 저격하면 안 되니까 그냥 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뭐 담당자로 다 확인해 봐야겠죠. 아무튼 그런 걸 다 차치하고 괴리율이란 게 있는데요. 괴리율이 뭐냐면 그 나브라는 게 있어요. 나브. 그게 순자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추정하는 거니까 ETN은 이게 만기가 있는 거예요. ETF랑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지수, 이 WTI 선물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확히 추정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몰리면 이게 호가가 텅텅 비게 되고 지금 공매도를 금지시켰으니까 이건 또 애매하네. 이게 정확한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들이 지수를 정확히 추정하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얘들이 괴리율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괴리율은 맞춥니다. 괴리율 발생이라는 게 뜨면 맞춰요. 이게 증권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약간 좀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괴리율이 발생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버리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괴리율을 맞춘다고요. 그러면 순식간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시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커요. 정말 거래량 많고 좀 수요가 많은 레버리지나 200이나 인버스 ETF도 괴리율이 2, 3%씩 발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거래소가 3%까지 괴리율을 좀 용인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을 잘 보고 투자하세요. 괜히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손해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트럼프가 WHO 미국 돈 받고 중국 편만 든다라고 지금 트위터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졸트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미증시의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옵티미즘이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컨센서스보다 0.3조 높게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회비가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진행할지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서로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군부를 떼고 있어요. 이게 연기될 수도 있고 저 오펙 플러스 감산회비가 딱 하자마자 아무런 것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면서 유가가 폭락하고 그리고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는 상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4, 5, 9일 저 오펙 플러스 감산회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돼서 그때부터 유가가 우상향 폭등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때 정말 장밋빛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팩트가 나와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그거는 결국 우리의 예측일 뿐입니다.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1800을 넘었고요. 코스닥이 600을 넘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작년 말쯤에 방송했으면 난리날 수치죠. 근데 지금은 정말 왜 이렇게 높아 보이죠? 예, 왜 이렇게 높아 보이죠? 1800 넘으니까. 예, 코스닥도 600 넘으니까 왜 이렇게 높아 보이죠? 마치 뭐, 역대 신고가를 찍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락폭이 커서 그랬던 거고요. 일단은 600이랑 1800이라는 숫자가 발생했으니까 라운드 피겨죠. 결국에 지수는 라운드 피겨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락을 하더라도 1800에서 잠깐 반등할 거다. 그때 정말 짧은 타이밍에 단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뭐 미미하지만 늘고 있고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거의 한 4천억 넘게 투입된 거죠. 이렇게 되면. 예, 증시에 4천억이 들어갔다. 오늘도 지금 보면 개인이 코스닥을 더 많이 샀네요. 코스닥을 더 많이 샀고 두 개 합치면 약 5천억이죠. 내일도 5천억 정도 줄겠죠. 그냥 그 이론적인 그 숫자로요. 시중융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개인 1,500억, 그 다음에 코스닥 4천억이 신용융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신용융자는 외국인 기관도 있겠죠. 계속 베고데이션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이게 공매도 금지가 풀릴 때까지는 웬만하면 그 베고데이션을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선언 만기일 때 풀리겠죠. 글로벌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다우존스, S&P, 나스닥은 2%에서 3% 정도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optimism, 코비드 19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구글이 잡아내나? 자, 아이쉐어는 어차피 후행하는 거니까 오르고 있고요. 바이오텍이 지금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길리어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가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길리어드의 움직임이 저기도 지금 미제 뭐 그다음에 유럽제 뭐 오만 그 코쟁이들이 단타를 치고 있어요. 저기서 그 글로벌 단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단타 하시는 분들요, 한번 길리어드에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인데요. 증시 상승폭에 비하면 좀 애매하죠. 예, 왜냐하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굉장히 상승하고 마이크론의 상승폭이 컸어요. 자, 상해 종합은 밀렸던 수치까지 다 복구를 했네요. 일본 니케이는 왜 상승한지 저 모르겠습니다. 쟤네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니까 좀 의심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팬데믹이랑 관계없이 글로벌 증시가 들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라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있다는데 상승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럴까요? 예, 계속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유로존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채는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야간 선물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승하고 있고, 종가를 봐야겠죠. 예, 이거 종가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미증시의 상승을 못 따라갔어요. 오늘도 되게 괘씸했습니다. 지들 그렇게 7%나 올려놓고 또 우리 장이 시작하니까 미선물이 고꾸라져요. 진짜 이놈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미선물 가지고 놀고 있는 놈들, 아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를 쥐락펴락하려고 미증시 선물 가지고 놉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 미국이나 글로벌적인 투자사면 그런 좋은 수단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착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돈 가진 그 못된 사람으로 빙의해 보면 그게 그건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이만큼 상승하고 있지만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장은 확인해 볼 필요 없겠죠. 오늘은 좋았으니까.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장이 좀 평소대로 돌아오면 또 예전처럼 종목들도 좀 보고 하겠는데 지금 종목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종목 가지고 줄 그으면서 오르니 내리니 하는 거 진짜 다 사기꾼입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막 차트 그으면서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투심이 그 멘탈이 약한 상황에서 악재 하나 발생해서 폭락하잖아요. 그 다 박살납니다. 추세선이고 지지선이고 나발이고 다 박살나요. 그 상황에서 지금 종목에 대한 그 흐름을 본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재 발생해 있는 이 위기를 진단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수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요.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그 투매가 발생해서 지수가 꼬꾸라지는데 그때 그 치료제 진단 킷 말고는 움직이던가요? 전부 다 지수랑 똑같이 움직였어요. 대부분의 종목 지금 차트 켜놓는 게 의미가 없는 게요. 전부 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모양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약간 V자 반등하고 있는 게 다 똑같아요. 치료제 빼고요. 치료제는 지금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왈가왈부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냉철하신 분들이나
자기 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익절을 하고 계실 거예요. 댓글에도 그런 분들 보이고요. 아무튼 예, 잘 대응하셔서 절대 이 변동성 큰 장에서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